네, 안녕하세요. 스터디 메디시나 김상훈 원장입니다. 네, 오늘은 저희 파이널 여름 특강 설명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지금까지 많이 다뤘던 일반적인 내용 정보는 저희가 가볍게 패스하고요. 오히려 핵심 정보 위주로 전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순서는 저희가 우선 아이맷 소개와 2025년도의 아이맷을 간단하게 좀 분석해 볼 거고요. 그 다음에 이탈리아 의대 저희가 간략하게 소개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아무래도 뭐 정원이나 커트라인 이런 좀 민감한 부분들과 경향 이런 부분들을 조금 더 다뤄볼 거고요. 그 다음에는 저희 교육과정, 전체적인 저희 교육과정과 현재 이제 예정인 여름 특강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희가 Q&A 시간은 저희 전문 강사님들이 모두 참석해서 어, 외부에서 좀 얻기 어려운 저희가 좀 더 생생하고 중요한 정보들 나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선 아이맥 연도별 응시생 수는 좀 중요한데요. 25년도에 평소보다 한 2,500명 정도, 한 20% 이상 증가했습니다. 근데 이 증가의 원인을 제일 보면 물론 한국 시장에서도 급격히 증가하지만 아직 한국 시장의 비중은 매우 낮은 편입니다. 대신에 기존에는 이제 EU 외에 제3국에서는 뭐 터키라든지 이란 이런 특정 국가에 좀 수험생들이 많았는데 25년도부터는 뭐 동남아의 뭐 각국들이나 중동의 다양한 국가들에서 이쪽에 아예 의사로 일하시거나 의대 고학년들이 지원하는 경우가 많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파비아 등 명문 국립대에도 25년도, 26년도 이제 입학한 그 친구들을 보면 그렇게 그런 제3세계 쪽에서 아예 의대를 다니거나 의사로 일했던 친구들이 많이 들어오는 그런 경향입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이제 커트라인도 많이 높아지고 특히 이 추세가 뭐 25년도 이제 한 해 반짝 추세가 아니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이제 지원자가 또 증가하고 워낙 이탈리아 의대가 워낙 좋지 않습니까? 이 제도가 그렇다 보니까 이 증가 추세는 올해 더 가팔라질 것으로 좀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이 커트라인이나 이런 부분들도 25년도와 시험 난이도가 비슷하다고 봤을 때는 일부 높아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5년도에 이제 과목별 저희가 좀 이 분석을 해드리면 어쨌든 다른 파트는 모두 평균 점수가 좀 올라갔고요. 바이올로지,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바이올로지가 무려 한 10점 가까이 낮아졌습니다. 그래서 실제 상위권에서는 이 바이올로지에서 좀 승부가 갈랐는데 바이올로지를 이제 완벽하게 하지 않고서는 이제 70점대 이상의 고득점이 어렵고 그러면 이제 합격이 좀 어렵기 때문에 저희가 이런 바이올로지를 좀 더 집중적으로 또 진행을 할 계획입니다. 물론 그리고 그 외에 과목들도 저희가 기초부터 지금 계속 다져나가고 있고요. 특히 올해는 로직과 이제 영어 리딩 이 파트도 중점적으로 지금 다뤄볼 예정입니다. 네. 그래서 이탈리아 의대 소개를 좀 드리면, 뭐, 북부 쪽에 이제 밀라노 쪽이나 뭐 이렇게 볼로나 파도바 뭐 이런 쪽에 어쨌든 명문 국립대들이 많이 있고, 로마가 한 파트, 그리고 이제 남부 쪽이 많이 있는데, 어, 조금 드릴 말씀이 이제 24년도 커트라인과 25년도를 좀 비교해보면, 파비아, 그리고 밀라노, 볼로나 이 세 개가 어쨌든 가장 높은 탑3라고 볼 수 있고요. 특히 파비아가 이제 우리나라 이제 우수 학생들, 특히 저희 학원 수강생들이 이제 초고득점자들이 많이 나오면서 커트라인이 25년도 저희가 이탈리아 국립대 1위까지 올라갔습니다. 참고로 이 40명 중에서 저희가 한국 분들이 10명이 갔고요. 그 중에서 6명을 저희가 배출했습니다. 그리고 밀라노나 볼로나 이런 것들 뭐 지속적으로 합격점이 높고요. 그 외에 주의할 점을 보시면 이 한 530여 명 정도 이제 총 모집 정원이 있는데 이 중에서 학교별로 보면 60명씩 막 40명씩 뽑는 이런 큰 학교들은 대부분 남부 지역에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남부가 이제 생각보다 많이 떨어지죠. 오히려 커트라인이 60점대 뭐 중반까지 많이 올라왔습니다. 이 이유는 아까 다시 언급드렸지만
제3세계에서 이제 의사나 이런 공부를 했던 분, 현직 의사들이 많이 진출하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그분들은 오히려 이제 라이센스를 꼭 따기 위해서 합격을 위해서 남부 쪽 지원이 좀 많이 늘어났어요. 그러다 보니까 커트라인은 이제 예전처럼 뭐 30점, 40점대로 가는 건 사실 거의 불가능하고 남부 쪽이 60점대에서 60점 중반 그리고 이런 북부 쪽들 같으면 70점 그리고 이제 탑3 같은 경우는 70점대 중반은 넘어야지 이제 합격권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성과도 좀 간략하게 좀 소개를 드리면 저희가 파비아 의대 작년에 6명 저희가 합격을 했고요. 특히 상위 10명 중에서 3명이 저희 수강생이었습니다. 그래서 23년과 25년에 저희가 연속 수석 합격생을 배출했고요. 특히 이렇게 했었던 이유는 저희가 현지에 뭐 기출문제뿐만 아니라 다양한 문제들을 저희가 충분히 모아서 분석하고 다양하게 제공했었기 때문에 25년 아이맥 같은 경우도 그 문제의 70% 이상이 우리 문제가 저희가 그대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게 왜 중요하냐면 시험 시간이 100분이라고 하지만 실제 뭐 나눠주고 설명하고 이런 걸 빼면 한 80분뿐이 되지 않거든요. 그 80분을 60문제 푸는 게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60문제를 빨리 풀고, 기출문제를 빨리 풀고, 이렇게 적응할 수 있도록. 그래서 저희가 이제 고득점자분들의 이제 후기를 보면, 그래서 저희 문제를 이제 바로 풀고 좀 어려운 문제들에 집중하다 보니까 그렇게 초고득점자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저희 이런 추세는 사립부대 쪽으로도 이어졌는데요. 사립부대도 26년도에 현재 기준으로 10명이 합격을 했고 지금 계속 추가 합격이 또 예정돼 있습니다. 특히 국시 인증을 받은 휴메니타스에 저희가 4명 합격을 했는데 이것은 아마 저희 한국 합격생들의 아마 절반이 넘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아이맥의 이제 가장 장점은 입학이 진짜로 이 아이맥 시험으로만 결정이 된다는 건데요. 이게 이제 파비아 합격자 발표 명단이거든요. 요거 학교에서 발표한 명단인데 여기 보시면 이제 뭐 수석이 84.7점 이제 공동인데요. 이렇게 해서 아이맥 점수 순으로만 결정이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가장 투명하고 좀 합리적으로 입학을 할 수 있고 입학 후에 그런 뭐 학비나 이런 것도 워낙 저희가 좀 파격적인 혜택이 많다 보니까 뭐 우리나라는 물론 세계 각국에서 이제 지원자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요 노란색으로 표시한 분들이 저희 학원의 이제 수강생들입니다. 그래서 국립대학 좀 특징은 요거는 저희가 시간 관계상 좀 생략을 하고요. 요 부분은 저희가 다시 저희 수강생들께 저희가 설명을 좀 드리고 기회가 되면 유튜브를 통해서 다시 좀 상세하게 안내 드리겠습니다. 참고로 이제 파비아가 아무래도 국시 인증을 먼저 받으면서 가장 많은 선호도를 좀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립대학도 저희가 간략하게 언급을 드리자면, 영어로 진행하는 사립대가 이제 5개 있고요. 밀라노에 저희가 이제 2개, 로마에 3개 있습니다. 그래서 휴메니타스가 역시 국시 인증을 받았고, 그 외에, 또, 유니카밀러스가 중요한데, 여기는 왜 중요하냐 하면, 입학 정원이 제일 많기 때문에, 여기는 25년도에도 10월 아이메 합격자 발표 이후에 또 추가 모집을 했습니다. 그래서 25년도, 26년도에 만약 아이맥이 아깝게 떨어지더라도 그 당해년도에 진학할 수 있는 유일한 사립대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외에 사립대는 27년 이제 상반기에 입시를 하고 27년 하반기에 입학을 합니다. 대신에 주의할 점이 이탈리아 이제 사립대 역시 다른 국가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저렴한 학비 그리고 높은 교육 수준 때문에 역시 사립대도 국립대처럼 인기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사립대 입시가 조금 수월했다면 26년 올해 같은 경우는 아까 저희가 합격생을 많이 냈지만 이게 뭐 뒤늦게 준비한 분들은 별로 없고 25년도에 아이맥을 준비했거나 뭐 충분히 관련 교육을 좀 했던 분들 그런 분 위주로 합격생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만약 27년 사립대를 준비하는 분이 있더라도 26년 올해 여름부터는 본격적으로 저희랑 준비하시고 27년 입시를 위해서는 26년 10월에
저 이제 사립대반에서 이제 문제풀이를 위주로 한 3개월 정도 하시는 그런 코스를 추천드립니다. 그래서 1년 학교 로드맵을 보면 저희는 이제 파운데이션 3개월에서 주로 이론 강의를 하고요. 그래서 주요 과목 이론을 저희가 정확히 쌓고, 그 다음에 이제 심화 과정 3개월부터는 저희가 문제풀이나 좀 이렇게 어려운 응용 파트들을 많이 다룹니다. 그래서 현재 심화랑 저희가 모의고사 반 두 과정이 현재 진행 중인데, 모의고사 반에서는 매주 2회분의 모의고사 문제와 추가 문제들을 저희가 상세하게 풀어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름방학은 저희가 이때는 저희가 2개 반을 운영하는데 조금 이론이 부족한 시작하는 친구들을 위해서는 정규반 과정이 있고요. 여기서는 주 3일 오전 오후 이론 수업을 하고 금요일 모의고사가 진행됩니다. 그리고 모의고사 반이 또 있는데요. 모의고사 반은 수요일 금요일 주 2회 모의고사가 진행됩니다. 그래서 저희의 이제 수업 방식을 간략히 설명드리면 저희는 아무래도 이런 전문 강사진이나 다수의 수강생이 해외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저희 과정들이 진짜 전 세계에서 동시에 같이 듣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온라인으로 실시간 강의를 하고 대신 언제라도 복습할 수 있도록 복습용 강의 영상을 저희가 바로 제공해 드립니다. 그리고 저희가 모든 교재나 이런 것들은 기존의 교재들 계속 업데이트해서 저희 자체 자료로 제작을 해드리고 특히 문제도 많이 제공을 해드리는데 이 문제가 높은 적중률을 자랑합니다. 그 외에 다양한 교재와 문제, 모의고사들을 추가로 제공해드리고 과목별로 저희가 질의응답 대화방을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수업이 마친 후에도 언제라도 선생님께 수업과 관련된 다양한 대화들을 나눌 수 있고요. 그리고 저희가 이 강사님들의 1대1로 또 학습법이나 뭐 애로사항들을 1대1로 코칭을 해드리는 그런 장점을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파이널 여름 특강 정규반 모의고사반 저희가 같이 이제 설명을 드리자면 저희가 개강은 7월 13일 해서 9월 5일까지 8주 진행이 되고요. 월, 화, 목에는 개념과 문제풀이, 금요일 실전 모의고사, 그리고 모의고사반은 수요일, 금요일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토요일에는 또 리딩 로직 집중 학습을 진행합니다. 그래서 이론과 문제풀이를 동시에 진행하고 실제 시험 환경에 맞춘 실전 중심 운영을 합니다. 특히 또 많은 학생들이 어려워하는 리딩 로직까지도 저희가 전문 강사님을 초빙해서 단기간에 저희가 점수를 높여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시간표를 간단히 설명드리면 정규반 같은 경우는 월, 화, 목, 오전, 오후, 오전에 2시간, 오후에 한 4시간에서 5시간 이 수업이 진행이 되고요. 이 수업은 어쨌든 8주 동안 그 시험 범위 전 과정을 저희가 커버를 합니다. 그리고 이 분들이 금요일에 오전에 실전 모의고사를 저희가 동시에 온라인으로 보고요. 그리고 오후에 과목별로 이제 프리해설 해드립니다. 그리고 수요일에는 모의고사 반 학생들이 똑같은 일정으로 오전 모의고사, 오후 프리해설 이렇게 진행을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께 저희가 좀 뭔가 더 큰 선물을 드리고 싶어서 하나 또 준비한 게 전 과정 저희가 이 정규반과 모의고사 반 학생 모두에게 사회의 특강을 제공해 드립니다. 그래서 저희가 가장 유명한 저희가 IMS의 최고 전문가 이혜인 강사님이 총 4회, 1회당 2시간씩 저희가 이 특강을 제공하는데 이 특강은 저희가 이 모의고사를 보면 학생들이 어떤 파트가 취약한지 좀 그걸 알 수가 있거든요. 그럼 그 취약한 파트들을 위주로 그 관련된 문제들을 저희가 많이 뽑아서 그 문제들을 직접 풀이하면서 이론까지 같이 짚어드리는 그런 특강이 저희가 추가로 포함됩니다. 그리고 저희가 5월 31일까지 조기 예약 이벤트가 진행 중인데요. 정규반 모의고사반 수강료 할인이 첫째 들어가고요. 그리고 기존 수강생분들은 추가 할인이 같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강사님들이 1대1로 코칭 서비스를 정규반 같은 경우는 총 4회, 모의고사분 학생들은 총 2회의 코칭 서비스를 또 추가로 제공해 드립니다. 그리고 강사님을 이제 간략히 소개해 드리자면 이혜인 팀장님은 이제 연세대학교 졸업하시고
비전공자신데 6개월을 준비해서 파비아 의대를 수석 합격했고요. 지금까지 이제 아이맥 국내 최고 전문가로 강의가 유명하십니다. 그래서 이혜인 팀장님이 이런 저희 총괄 업무를 좀 맡아주시고요. 스티븐 강사님은 이제 캐나다에서 10년간 학업을 하시고 의대 5학년 재학 중이신데 이제 바이올로지에 또 전문성을 가지고 계시고요. 그리고 박은우 강사님은 이거 서강대에서 전공을 하시고 이런 물리, 수학 쪽에 가장 전문가십니다. 그래서 8년 이상의 국내 강의 경력이 있으시고 해외 입시에 저희가 좀 특화된 그런 장점을 갖고 계십니다. 그 외에 저희가 또 좋은 강사님들 모셨는데요. 장혜린 강사님은 저희가 노베이스에서 비전공자로 또 6개월 만에 70점대 고득점을 받아서 파비아에 재학 중이신 분이시고요. 기초반 학생들을 특히나 밀착 강의에서 이탈자 없이 또 하시는 걸로 또 유명합니다. 2시간 강의인데 뭐 저희가 잠깐 한눈 팔면 4시간씩 강의하시는 분으로 유명하세요. 그리고 김효성 강사님 요번에 또 새로 합류하셨는데 역시 파비아 의대 재학 중이시고 역시 비전공자이신데도 대기업 다니시면서 이 준비를 하셔가지고 아주 우수한 성적으로 들어가셨고요. 참조로 이제 파비아 의대가 그 2학년 가면 그 시험이 엄청 어렵거든요. 근데 장혜린 강사님이나 김효성 강사님 모두 이 의대 시험도 아주 우수한 성적으로 지금 패스하고 계시는 그러신 분들입니다. 그래서 김효성 강사님도 2시간 강의를 4시간씩 하시기로 유명합니다. 그리고 리딩 로직은 아무래도 저희가 이제 이 적임 강사님을 찾기 위해서 정말 고생했는데요. 송한나 강사님은 영어 쪽으로 국내에서 손꼽히는 전문가십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프랑스에서 중고등학교를 나오시고 서울대학교를 저희가 우등으로 졸업하신 다음에 저희가 의대 쪽 의전원과 그다음에 의전원을 거쳐서 현재 이제 호주 쪽에서 로스쿨 장학생으로 저희가 재학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요번에 리딩 로직에 대해서 전문성을 갖고 강의해 주실 거고요. 그리고 리딩 로직은 여름 특강만으로는 좀 부족할 수 있어서 6월 10일 주부터 4주간, 4주간 한 주에 3시간씩 좀 특별한 강의가 저희가 계획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어로 하는 한 반과 영어로 진행되는 반, 그 두 반을 송한나 강사님이 진행하시거든요. 그래서 리딩 로직이 좀 부족하신 분들은 6월부터 준비하시면 큰 도움이 되실 거예요. 그럼 지금부터 저희가 이 각 강사님들이 또 이 과목 설명과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강사님들 나와 주십시오. 네. 일단 원장님께서, 전반적인 거는 잘 설명을 해주셔가지고, 제가 뭐, 제 소개를 더 할 거는 없을 것 같고, 저는, 지금 현재 문제풀이반하고, 그 다음에 심화반, 진행을 이제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번 여름특강에는, 여름특강 정규반하고, 그 다음에 모의고사반, 그 두 군데서, 파이널, 우리가 이름이 이제 파이널 정규반, 그 다음에 파이널 문제풀이반인데, 그 두 개 반에서 바이올로지랑 케미스트리 파트를 하고 있고, 전반적으로 이제 모의고사 반이나, 이제 숙제로 나가는 그 문제나 예상 문제, 그쪽 출제하는데 조금 더 포커스를 두고 있고요. 제 이름은, 아까 원장님이 소개시켜 주신 것처럼 이혜인이라고 하고요. 저는 한국에서는 연세대학교를 졸업을 했고, 이후에 대치동에서 이제 고등수학 강사를 좀 하다가, 이제 제자들이 많이 의대를 가길래 나도 한번 의대 가봐야지 하고 시험을 봤는데 이제 완전 노베이스로 시작했거든요. 이제 어느 정도냐면 이 피리오딕 테이블도 못 외우는 상태에서 이제 공부를 시작했고 생물도 완전 노베이스, 물리도 완전 노베이스, 이제 수학만 조금 잘하는 상태에서 시작을 했는데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아이맥 수학은 그렇게 어려운 건 아니라서 특별한 이점은 이제 못 느꼈고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처음부터 시작하는 학생들의 마음을 조금 더 이해할 수 있고 그다음에 제가 여러 가지 이제 시행착오를 되게 많이 겪었어요. 이제 여러분도 이제 서치해 보시면 알겠지만 아이맥 준비를 할 때 A레벨을 해라 아니면 IB를 해라 아니면 뭐 MCAT 공부를 해라 뭐 아니면은 심지어 저 같은 경우는 인도 애들이 공부하는 그런 의학 영어로 된 의학 이제 공부까지 했었고 여러 가지 시행착오를 통해서 이제 내가 겪은 걸 바탕으로 어떻게 최대한 빨리 갈 수 있을 것인가. 그러니까 우리의 목표는 결국 시험 합격이잖아요. 그래서 그 목표치까지
어떻게 이제 효율적으로 공부하는 것인가. 이제 제가 이제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3학년으로 재학 중이기 때문에 이제 시간 낭비하는 걸 좀 싫어해가지고, 좀 효율적으로 공부하는 걸 되게 좋아해서 이제 나뿐만 아니고 우리 학생들도 어떻게 이제 최소한의 시간으로 최대한의 효율을 낼 수 있는가. 이제 그거에 조금 더 포커스를 이제 맞추고 있고, 지금부터는 지금 우리 설명회를 듣고 계신 분들이 이제 두 파트로 나뉠 텐데, 이제 첫 번째는 어느 정도 이제 공부를 했다. 그다음에 두 번째는, 완전 나는 이 IMS는 처음이다. 이제 완전 노베이스다. 이런 분들이 있을 것 같은데, 일단 첫 번째로는 어느 정도 공부를 했다. 우리 과정을 따라왔다던가 아니면은 이제 뭐 나는 작년에 시험도 보고 혼자 공부를 하다가 한번 이제 합류를 하고 싶다. 이런 사람들이 있을 수 있어서 이제 거기에 조금 포커스를 맞춰서 말씀을 드리자면 여기 화면에 보시다시피 여름은 새로운 내가 배우지 않았던 내용을 이제 계속 개념을 막 추가한다. 이러면 너무 시험 직전이라 효율성도 너무 떨어지고 시험에서 좋은 점수를 내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그것보다는 지금까지 내가 공부한 내용을 어떻게 시험에 적용을 할 수 있을 것인지 실제 점수로 연결되는 훈련을 한다는 의미가 이제 가장 중요합니다. 우리 예를 들어서 수학을 공부한다 그래도 수학 뭐 공식 증명 연습하고 그 다음에 이 공식을 열심히 외워요. 외움. 근데 결국에는 시험에서 좋은 점수가 나오고 싶으면 이 외운 공식을 가지고 문제풀이 연습을 되게 많이 해야 되잖아요. 그쵸? 뭐 예를 들어 수학 문제 같은 경우는 한 2000문제 풀어야 한 등급 올라간다. 이런 식으로 말이 있을 정도로 이제 문제풀이랑 연결하는 게 중요해요. 이제 생물이나 화학이나 이제 과학 과목도 제가 공부를 해보니까 여기 뭐 생물, 화학, 물리 다 써볼게요. 수학도 써볼게요. 좀 빨리 쓰느라 글씨가 좀 이상한데 이거를 이제 여태까지는 개념 공부나 아니면 좀 가볍게 뭐 아이맥 기출 정도 좀 난이도 낮은 아이맥 기출 정도로 문제를 푸는 훈련을 했다면 이제는 이 개념을 이 문제로 어떻게 연결을 시킬 건지 연습을 해보고 그다음에 이제 중요한 것은 이 단순히 아이맥 기출만 공부한다고 점수 나오는 시기는 지났거든요. 이제 커트라인이 70점이 넘어갔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뭐 올해도 70점이 훨씬 넘을 것 같아요. 75점 이상 갈 수도 있을 것 같아서 그러면 이제 고득점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기존 뭐 기출 문제를 회독하는 거는 이제 당연한 거고 플러스 알파로 그러면 내가 이 기출 개념을 봤을 때 이거랑 연계해서 추가로 더 나올 수 있는 내용들은 무엇인가 이런 것들을 예상하고 예상 문제를 풀어보는 게 실제 시험장에서 좋은 점수를 나올 수 있는 방법입니다. 이제 당연히. 자,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학원 블로그랑 유튜브 같은 걸 통해서 정보를 보고 오셨다고 이제 생각을 하고요. 이제 실제 합격하는 학생들을 보면 이제 단순히 문제를 많이 풀거나 하는 건 또 아니고 내가 틀리는 패턴도 이제 확인을 하고 그다음에 이제 예를 들어 이렇게 문제가 있고 이제 옵션이 있을 때 이 문제와 답을 맞추는데 그치지 않고 이 옵션들의 내용도 아주 꼼꼼하게 다 공부를 해야 돼요. 왜냐면 특히 이제 키네카 이제 밑에 제가 써놨는데 이 키네카라고 하는 게 우리 출제진인데 얘네들이 냈던 문제들이 이제 뭐 톨크메드 뭐 다들 아시겠죠? 톨크메드라고 좀 이탈리아 이제 의대 시험이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이제 베터니너리나 헬스케어 전문가가 좀 대표적으로 요 세 개를 얘네가 과거 이탈리아어로 출제들을 했는데 이제 출제들을 했는데 얘네가 과거에 냈던 것들을 보면 이제 이 출제진들이 좋아하는 스타일의 문제 유형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선지도 그냥 넘기는 게 아니고 그 옵션들도 같이 꼼꼼하게 공부를 하면서 요 옵션에서도 이제 새로운 문제가 만들어져서 나올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제가 좀 이제 중요하게 우리 한국에서는 수능 공부할 때 자이 스토리 공부하는 것처럼 제가 봤을 때 중요한 것은 요 키네카 출제진이 만들었던 톨크메드, 이 스위대 시험, 그 다음에 헬스케어 전문가 과정 요 세 개를 이제 현재 우리 수강생들한테는 최소한 10번 정도는 문제를 풀고 체득을 하고 모르는 게 없도록 이제 훈련을 한 다음에 시험장에 들어가라. 이제 그럴 경우 이제 아이들의 점수가 이제 잘 나오는 거고 이제 외국 학생들도 굉장히 많은데 우리가 이 외국 학생들은 약간 또 IB 공부한 애들은 또 IB 스타일의 문제만 풀어왔고 뭐 AP 공부한 애들은 AP 뭐 유형만 공부했고 뭐 요즘에는 영국이나 두바이 친구들도 되게 많은데 뭐 A레벨이나 뭐
뭐 두바이의 과정이나 뭐 요런 것들을 공부한 학생들, 심지어 이제 학생들 중에 이제 한국에서 재수했던 학생들도 생물 1, 생물 2 1등급인데 막상 요 아이메 시험을 이제 시작을 하면 이제 그들은 똑똑하겠지만 우리 시험 스타일을 모르면 이게 고득점이 나오기가 어렵거든요. 그래서 실제 아이메 스타일하고 그다음에 이 출제진인 요 키네카 얘네 스타일이 어떤 건지를 반드시 공부를 하시고 이제 요걸 바탕으로 우리 학원 자체로 만들었던 이제 예상 문제. 우리 예상 문제는 요 기출보다는 수준이 훨씬 높아요. 이제 훨씬 높게 연습을 해야 학생들이 실제 시험장에 들어갔을 때 어떤 문제가 나와도 이제 전혀 긴장을 안 하고 이제 잘 풀거든요. 이제 심지어 이제 우리가 시험이 한 번이기 때문에 시험장 들어가서 뭐 체하거나 아니면 스트레스를 받아서 머리가 아프거나 뭐 여러 가지 이제 돌발 변수가 있단 말이죠. 그래서 그 돌발 변수 속에서도 점수를 낼 수 있게끔 훈련해야 되기 때문에 요 예상 문제는 실제보다 굉장히 이제 좀 한 수준 높게 이제 올라갑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제 시험장에서는 여러분이 이제 시험을 한번 보고 오신 분도 있겠지만 안정적으로 답을 낼 수 있는 사람이 고득점이 나와요. 그래서 일단은 요 정도를 더 너무 길게 얘기하면 안 될 것 같아서 일단은 우리 과정이 이제 여름에는 두 가지로 나누어져 있고 원장님이 얘기했다시피 이 파이널에 정규반이 하나 존재하고 그다음에 파이널에 모의고사반이 존재를 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수강 중인 학생들이 굉장히 이제 혼란스러워하기 때문에 제가 우리 단톡방에도 한번 이제 기준을 잡아주긴 했는데 파이널 정규반은 개념 스피드 단기 정리가 들어가는 점이 파이널 모의고사반하고 가장 큰 차이점이에요. 그래서 어떤 학생들이 이걸 들어야 되냐면 나는 아직 개념 정리가 제대로 안 된 학생, 좀 불안한 학생, 그러니까 아는 것 같은데 나는 요 좀 어려운 개념까지는 아직 좀 안 되는 것 같다. 그래서 지금 우리 현재 스터디 메디시나에서는 심화반 2차랑 문제풀이반하고 이렇게 두 개가 운영이 되거든요. 그래서 학생들 중에 이 문제풀이반, 그러니까 이 파이널 모의고사반이겠죠? 비슷하겠죠? 여기로 들어왔다가 막상 문제를 풀어보니까 나는 개념이 좀 부족한 거야. 그래서 심화반으로 넘어간 학생들도 몇 명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를 이제 객관적으로 보시거나 아니면 우리 이제 학원 뭐 원장님이나 아니면 현재 수강 중인 학생들은 선생님하고 조금 상의를 해보고 내가 개념이 많이 불안한 것 같다, 아직. 그런 친구들은 정규반을 통해서 이 시험에 필요한 개념만 압축하고 정리하면서 문제풀이 훈련을 하는 거를 이제 추천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는 이제 말씀을 드렸던 거고, 그 다음에 요 반의 수강 대상 중에 하나는 이제 나는 아예 아이멧 진입이 처음이다. 이런 친구들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근데 그런 친구들이 여름에 완전 베이직부터 하나하나 뭐 칸 아카데미 영상 보고 뭐 완자 찾아보고 이제 메가스터디 보고 이제 다 제가 했던 것들인데 그다음에 뭐 A레벨 영상 보고 이렇게 하기로는 이제 시간이 너무 절대적으로 부족하기 때문에 처음 들어온 친구들 중에 나는 스파르타 스케줄을 따라갈 수 있다. 왜냐면 처음 공부한 애들은 더 어려워. 왜냐면 처음 봤기 때문에 이게 정말 난이도가 어려운 거라기보다는 낯설어서 처음 보는 거라서 어렵게 느껴진단 말이죠. 그래서 처음 진입하는 학생들은 이제 각오가 돼 있는 학생. 나는 공부를 조금 정말 힘들게 할 각오가 돼 있다. 2개월, 3개월 조금 희생해서 공부를 정말 힘들게 하겠다. 그런 학생들은 이 파이널 정규반에 들어오시고 근데 여기가 이제 단점이 뭐냐면 굉장히 거의 매일같이 수업이 있기 때문에 굉장히 힘들어하는 학생들이 있어요. 저희가 벌써 이제 제가 이제 3년 찬 수업을 이걸 하고 있는데 이제 뭐 초반에는 이제 뭐 1주, 2주 불타다가 뒤로 가면 수업도 밀리고 숙제도 밀리고 이제 따라가기 이제 허덕허덕 한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체력 관리도 잘 하셔야 되고 학생이 자기 스스로 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자기가 하겠다는 의지 없으면 할 필요가 없어요. 이거는 고통을 주는 것밖에 안 되니까. 자, 그리고 두 번째로 파이널 모의고사반은 지금 하고 있는 문제풀이반하고 이제 비슷하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뭐 한국의 수능 문제 기출처럼 자이스토리처럼 기준이 되는 그 기출 문제들을 우리가 완벽하게 분석을 합니다. 선지 하나하나까지 완벽하게 분석을 하고 이 해설 강의에서는 단순히 문제에서 왜 그 답이 나오느냐를 가르치는 게 아니고 이 문제에서
이 선지가 왜 나왔는지, 또 연결되는 개념이 무엇인지까지 복습을 하고 넘어가는 데 의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예상 문제도 작년에 보니까 이제 예상 문제에서 실제 아이맥 문제와 이제 아주 기쁘게도 굉장히 많이 비슷한 문제들이 많이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학생들이 이제 시험 보고 나서 선생님 이제 비슷한 문제들이 많이 나왔어요. 라 그러는데 그거는 이제 뭐 제가 엄청 잘나서 그 문제를 뭐 나올 거를 맞췄다. 이 예지력이 있어서 그런 게 아니고 출제진 입장에서 봤을 때 쓸데없는 거를 물어볼 수는 없어요. 그거는 공부를 열심히 하고 안 한 애를 가르는 게 아니잖아요. 그거는 요행을 바라는 애들을 합격을 시키는 거니까 결국 출제진은 공부를 열심히 하는 애, 공부를 잘하고 이해를 하는 애를 합격을 시키고 싶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런 출제진의 입장에서 중요한 것이 결국 나올 수밖에 없고, 중요한 것이 어떻게 조금 변형은 될 수 있겠지만, 뭐 그런 이제 여러분도 이제 공부를 조금 더 학생들도 많이 하게 되면 어떤 문제가 더 나올 수 있다라는 거를 보는 눈이 생길 겁니다. 그래서 이제 실제 시험에서 어떤 사고를 요구하는가 이제 요런 기준으로 이제 하고 있고 이제 자기 노트가 이제 각 과목별로 어느 정도 자기 노트가 있다. 단권화가 어느 정도는 끝났다. 완벽하진 않아도 돼요. 그 다음에 뭐 작년에 시험을 봤는데 60점대 정도는 나왔다. 뭐 그런 친구들은 파이널 문제 풀이 반만 들으시면서 본인의 이 개념 노트를 한번 복습하는 걸 추천하고요. 이제 여름 특강에는 이제 이 원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제가 이제 매 여름 특강마다 이제 뭐 딱 정해진 게 아니고 학생들의 이 모의고사 성적을 봤을 때 예를 들어 얘네들이 이제 물리의 어떤 파트가 조금 너무 약하다. 뭐 그런 것들이 보이면 뭐 물리, 화학, 생물, 수학 할 거 없이 그 특강을 이제 주최를 하거든요. 그래서 올해도 당연히 똑같이 여름 특강을 진행을 할 것이고 일주에 한 번 정도, 최대 2주에 한 번 정도 해가지고 우리 수업을 듣는 모든 학생들은 자유롭게 의무는 아닙니다. 자유롭게 예를 들어 내가 뭐 플루이드 메커닉스 파트 난 너무 쉬워. 그러면 굳이 들을 필요 없죠. 근데 이 파트가 좀 약한 친구들, 그러니까 다수가 약한 파트를 특강을 하기 때문에 그 특강의 내용은 당연히 이제 시험 직전이기 때문에 시험에 가장 도움되는 공식이라던가 아니면은 실제 기출이 어떤 식으로 나왔는지 이제 보여주면서 같이 이제 문제풀이 훈련을 한다던가 이런 식으로 이제 진행이 되고요. 이제 그렇다 그래서 이제 우리 모의고사나 아니면은 이 키네카 기출이 어렵다 그래서 어려운 문제가 좋은 문제는 아니고 이제 계속 말했다시피 수능도 출제진의 그 출제하는 방식을 공부하기 위해서 우리가 그 수능 기출 문제를 푸는 거잖아요. 그거랑 똑같이 우리도 이 출제진이 어떤 식으로 사고를 하는지를 공부하는 거고 시간 대비 효율이 엄청 중요해요. 이 실제로 시험장에 들어가면 뭐 100분이라고는 하지만 이것저것 다 잡아먹고 마킹하는데 10분 정도는 걸려요. 이게 60문제이기 때문에 또 떨리기 때문에 내가 잘했나? 잘 칠했나? 되게 헷갈리고 그 다음에 고치는 것도 이게 어렵고 그래서 되게 이렇게 평소보다 시간을 더 많이 잡아먹는단 말이죠.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항상 이제 70분, 60분에서 70분을 두고 이제 훈련을 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아이맥 과거 뭐 2011년도부터 뭐 2022년도, 2022년도는 그래도 좀 괜찮았는데 한 2021년도까지는 난이도가 되게 평이했고 그 다음에 이 초창기 아이맥은 또 이 뭐라 그래야 되지? 상식 문제라던가 글읽기 문제가 거의 반이었기 때문에 지금 유형하고 굉장히 많이 달라요. 이 캠브리지 애들이 낸 것하고 이 키네카가 내는 스타일이 많이 달라요. 캠브리지 애들은 기본적인 개념은 그렇게 깊게 안 들어가고 여기서 조금 응용해서 내는 걸 좋아하고 키네카 애들은 되게 직관적이에요. 너 이거 공부했니? 이거 공부했으면 맞출 수 있어. 그러니까 막 엄청 응용하는 문제까지는 안 나오는데 이러면 문제가 뭐냐면 아이맷이 정확한 뭐 실라부스는 있지만 어디까지가 범위이고 아닌지가 우리가 불명확하기 때문에 내가 이건 안 나오겠지 하고 공부 안 해버렸는데 그게 문제 나오면 틀릴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키네카 스타일은 우리가 약간 범위에 걸친 것까지도 공부를 해야 안전하다. 그다음에 반복적으로 이제 저랑 공부를 해본 친구들은 느꼈겠지만 반복적으로 나오는 스타일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이제 완벽하게 이제 공부를 해야 되고 뭐 학생 오답률 당연히 이제 자기의 오답률 추이가 어떻게 가는지도 이제
보셔야 되고요. 일단은 시간이 조금 초과된 것 같아서 요 정도로 저는 여름 특강 간략하게 이제 소개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다음 선생님 나와주세요. 그러니까 앞에 혜인쌤이 워낙 자세히 설명을 해주셔서 제가 뭐 추가로 덧붙일 거는 거의 없을 것 같고요. 저는 현재 그 5학년 파비아에서 재학 중이고, 그 앞에 말씀하신 대로 그 학원에서 저희가 해드리는 거는 결국에 이제 시간을 아껴드리는 거예요. 이게 문제를 많이 풀고 또 이론을 봐야 되는데, 개인 공부 충분히 가능한 시험이기는 하지만, 결국에는 이제 학생분들이 직접 자료 찾고, 문제 찾고, 이론 찾고 하다 보면은 거기서 이제 또 잡아먹는 시간이 있다 보니까, 그 시간을 이제 최대한 아껴드리려고 저희가 이제 최대한 노력을 하는 거고요. 그리고 보시다시피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이렇게 이 이론 슬라이드를 통해 가지고 이론을 먼저 필요하신 분들은 보게 해드립니다. 근데 이제 여름 특강이기 때문에 이게 시간이 많지가 않아요. 그래서 아까 혜인 쌤이 말씀하신 대로 되게 스파르타식으로 해야 특히나 이제 처음 접하시는 분들은 굉장히 빡세게 하셔야 될 겁니다. 이게 뭐 생물만 다루는 게 아니라 화학, 수학, 물리 다 이제 동시간에 이제 다뤄야 되다 보니까 이거를 그 짧은 시간 안에 다 마스터하는 거는 뭐 솔직히 말씀드리면은 힘들죠. 예, 2, 3개월 네, 엄청나게 빡세게 해도 될까 말까기 때문에 진짜 열심히 하셔야 되고 거기에다 이제 재수하시는 분들 그리고 또 심지어 뭐 학부 또는 석사까지 하시고 오신 분들도 같이 이제 경쟁을 해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이제 본인이 진짜 그 열정을 가지고 또 목표를 가지고 하지 않는 한 힘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열심히 준비를 하셔가지고 저희가 드리는 자료 그리고 이제 문제풀이 저도 이제 문제풀이를 많이 드립니다. 혜인 쌤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 문제풀이를 통해서 이게 이론이 결국에는 유기적으로 연결이 되기 때문에 문제풀이 없이는 이론을 마스터를 할 수가 없어요. 그렇게 하기에는 또 양도 많고 하다 보니까. 그래서 하여튼, 같이 이제 열심히 2, 3개월 동안, 남은 시간 동안 달려보실 분들, 그 정규 과정 통해서는 이제 이렇게 이론을 빠르게 이제 습득을 하고, 플러스 이제 문풀로 들어가가지고 모의고사랑 그리고 이제 내일 제가 드리는 또 이제 문풀을 통해가지고 같이 마스터하는 시간을 가지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저는 이 정도로 짧게 하고 그 아까 혜인 쌤이 설명해 주신 거 저도 이제 어차피 동일하게 얘기를 하려고 했기 때문에 네, 이렇게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설명을 해볼게요. 그래서 일단은 영어 같은 경우에는 그 다른 분들이랑 조금 달라요. 왜냐하면 공략 포인트가 이게 전반적으로 이제 영어 실력을 끌어올리는 데 주안점을 두고 물론 고득점을 우리가 목표로 하는 것도 맞지만 이게 수학이나 과학처럼 어떤 저기 체계를 띠는 그런 과목이 아니에요. 그렇지만 이제 아이맥도 시작한 지 시간이 많이 됐고 해서 이제 나름대로 자주 나오는 그런 유형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를 제가 따로 편집을 해서 이제 배포를 할 예정이고요. 그래서 제가 일단 지난 5월 19일에 특강을 사실 진행을 했었는데 그때 조금 이제 맛보기 식으로 이제 저희가 테스트를 좀 해봤는데 영어로만 설명을 하면은 이제 여러분들이 또 좀 부담스러우실 수 있잖아요. 더군다나 한국에서 계속 준비하셨던 분들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한국어 반으로 하나 하고 영어 반으로 하나 하고 이렇게 좀 진행을 하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그렇게 진행을 할 거고 일단 이거는 작년 2025년 기출인데 이제 보시면은 이게 문제가 좀 까다로워요. 왜냐면 일단 리딩을 짧은 시간에 해야 되지만 또 어떤 부분들은 이게 한국 학교에서는 전혀 안 가르치는 그런 내용들을 다루거든요. 뭐 예를 들어서 이 critical thinking이라는 게 논리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추론을 하고 뭐 어떻게 정보를 이해를 하고 이런 거는 사실 해본 적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제가 개념을 좀 정리를 해서 이제 여러분들한테 좀 엑기스만 이렇게 전달을 해드릴 예정이고, 앞 선생님들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시간이 너무 한정적이기 때문에 이제 최대한 조금
빠르게 이제 어떤 것들이 필요한지. 근데 제 생각에 제 수업은 아마 여러분들이 영어를 좀 어떻게 하면 잘할 수 있는지 이런 걸 좀 고민해보는 시간이 될 것 같고, 그리고 사실 여기 하나 더 제가 준비를 한 게 있는데, 그래서 요거는 제가 지난 19일 날에 이제 썼던 자료고, 이제 보시면은 좀 머리가 아플 수도 있어요. 영어를 별로 안 좋아하시는 분들은. 근데 이런 식의 이제 개념들을 이해를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영어로 이렇게 문장이 이루어져 있으면 그게 왜 틀렸는지 이거 단순히 그 패세지 베이스로 이해를 하는 게 아니라 이제 추론을 했을 때 어떻게 오류가 생기는지를 하나씩 차차히 볼 거예요. 그래서 지금 보면 앞에 한 두 횟수 정도는 이런 식으로 logical thinking을 저희가 한번 이제 같이 둘러볼 건데 이제 예시랑 같이 해가지고 문제풀이랑 해서 진행을 할 거고 그다음에 이제 영어가 지금 수준이 다 천차만별일 텐데 그래서 두 반으로 나누는 거고 근데 기초반 같은 경우에는 제가 영어 단어가 어떻게 생성이 되는지를 먼저 이해를 시키고 그리고 단어를 모르면 사실 못 풀어요, 영어는. 이거는 뭐 우리가 추론을 하고 이런 게 아니기 때문에 알면 풀 수 있고 모르면 그냥 모르는 거죠, right? 그래서 이제 그런 거는 단어도 사실 과학이랑 비슷한 게 패턴이 있어요. 그래서 그 패턴이 어떤 건지를 제가 이제 어학원에서 했던 거를 토대로 같이 이제 살펴보고, 그리고 리딩 같은 경우에도 숙제를 좀 많이 내줄 예정이에요. 그래서 본인이 직접 집에서 좀 풀어보고, 그 다음에 이제 모르는 거는 좀 적극적으로 질문을 하고, 그렇게 진행을 할 예정이고요. 음, 그리고 이 자료들은 사실 제가 여러분한테 따로 또 정리를 해서 드릴 수도 있는데, 일단 앞에 부분에 나와요. 이 시험 앞 도입부에 나오는 과목인데, General Knowledge가 이렇게 뭐 which country was governed by the Taban theocratic regime from 1996 to 2001. 갑자기 이제 뜬금없는 얘기가 나온 거예요. 여러분들 다 과학도구 하시겠지만 뭐 아니신 분들도 있겠지만은 또 이러면 이제 모르면 못 풀잖아요. 그래서 이걸 제가 또 정리를 해놨거든요, 여기. 그래서 이렇게 지금 화면 공유 잘 되고 있죠. 그래서 이제 월드 히스토리 해가지고 이 내용들도 이제 같이 살펴보고 근데 또 이제 한국 친구들이 이제 강점이 암기를 굉장히 잘해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 이런 거를 그냥 쭉 암기를 시키면은 저희 학원 쪽에서 좀 이제 고득점을 많이 배출할 수 있지 않을까 이제 이런 생각을 좀 해봤죠. 그래서 일단 history랑 그다음에 geography랑 그다음에 international organization이랑 뭐 이렇게 이제 잡다한 내용들을 이제 좀 빨리 단시간 안에 외우고 그다음에 이런 거는 그냥 빨리빨리 풀어서 맞추면 되니까 이제 knowledge 같은 거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제가 여러분들이랑 함께 살펴볼 예정입니다. 그리고 저는 사실 소개를 조금 더 덧붙이자면 제가 원래는 의대 베이스인데 지금은 로스쿨로 전향을 한 케이스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어문 쪽으로 좀 애로사항이 있는데 난 사이언스 베이스라서 이거 도무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이 이제 질문을 많이 해주시면은 이제 장기적으로도 도움이 좀 많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하고요. 여러분들도 질문 있으시면은 제 카톡 이제 원해서 받으실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해서 질문 편하게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고맙습니다. 저는 이제 간단하게 소개해드렸다시피 박은우라고 합니다. 이제 비인가 학교에서도 수업을 하고 있고, 여기 스터디 메디시나에서도 수학과 물리를 하고 있고요. 유학생과 국제학교 학생 지도하고 있고, 5월까지 해서 이번에 AP를 5명 정도 진행했는데, 3명 정도가 만점이 나올 걸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제 수업 같은 경우에는 이제 숙제를 내면은 이렇게 손필기 해설을 제공을 하고요. 이제 오른쪽 같은 경우는 이제 이번에 작년이죠? 작년에 붙은 학생이 실제 물리 공부를 해서 이렇게 붙은 거를 이제 가지고 와봤습니다, 제가. 그래서 아이맥 피직스랑 매스에서 뭐 다른 강사님들도 잘 얘기해 주셨겠지만 문제를 한번 이제 보여드리면은 총 60문제 정도가 나와요. 리딩 앤 리즈닝, 와일 로직, 케미스트리, 매스, 피직스에서 매스, 피직스 합쳐가지고 총 13문제 정도가 나오는데요. 이거 뭐 들으셨겠지만 작년 시험 문제 같은 경우에는 문제 자체도 이제 아까 얘기를 들으셨겠지만 난이도가 그렇게 어렵진 않습니다. 수학 같은 경우에는 중3, 고1 정도 수준으로 나오고 물리는 고1, 2 정도의 수준으로 나옵니다. 수학은 약간 SAT 정도 난이도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뭐 그리고 다른 문제도 마찬가지지만 개념을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하면은 오답이 나올 수밖에 없는 구조가 이제 IM의 시험이고요. 그래서 꼼꼼하게 개념 정리를 하고 다양한 문제 풀이를 해야만 고득점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물리 같은 경우에는 재작년까지는 모든 부분에서 골고루 나왔지만은
여섯 문제 중에서도 작년에는 역학, 메케닉스 부분만 세 문제 정도가 나왔고요. 나머지가 주로 전자기학 쪽에서 나왔습니다. 그리고 아이맷이 다른 시험하고 조금 특이한 점이 유체역학 플리드 메케닉스 쪽을 상당히 좋아해요. 분야가 범위가 그렇게 많지도 않은데도 한 문제 이상 꼬박꼬박 내는 편이라서 제가 다른 수업이랑 다르게 이쪽 부분 정말 꼼꼼하게 이제 수업을 하는 편입니다. 작년 같은 경우도 한 문제 정도가 나왔기 때문에 이번에도 이제 그렇게 나오지 않을까, 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재작년까지는 계산 문제가 나왔는데 작년에는 개념적인 부분을 좀 많이 물어봤습니다. 뭐 55번 같은 경우에는 이제 계산 문제긴 하고요. 57번 같은 경우에는 개념적인 거를 물어보는, 예,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수학 같은 경우에는 총 7문제가 나왔는데 이제 다양한 분야에서 다 한 문제씩 나왔고요. 이제 나오는 부분이 집합, 삼각함수, 기하학, 그리고 방정식 파트에서 문제가 주로 나오는 편입니다. 이제 수학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어렵지는 않기도 해서 복잡한 계산보다는 주로 개념 조건을 만족하는 경우에 대해서 물어봤습니다. 작년 같은 문제 50번에 갑자기 뜬금없이 카테시안 프로덕트 이런 문제가 나와서 당황하셨을 텐데 그래도 나머지 문제 가지고 풀다 보면 그렇게 어렵지 않게 풀 수 있을 거라고, 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좀 잘렸는데 아이맷은 단순 암기형 시험이 아니라 제한된 시간 안에 빠른 사고력을 요구하는 그런 시험이어서 학생들이 이제 어려워하는 부분이 이런 부분이 있겠죠. 이제 저희 강사님들이 최대한 준비를 열심히 많이 해서 이런 부분에서 실수가 없도록 다 할 예정입니다. 예, 그래서 개념 이해를 넘어서 실제 시험장에서 점수를 만드는 훈련을 저희 강사분들이 다 할 거고요. 이제 모의고사 반 같은 경우에는 실제 아이메 스타일의 모의고사를 시간을 두고 실전적인 훈련을 통해서 빠르게 푸는 훈련을 진행을 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물리나 수학 시험 같은 경우는 이런 식입니다. 첫 번째로 개념에서 기출을 적용하는 식의 수업을 할 거고요. 아이맷에서 자주 나오는 핵심 개념을 정리해서 시험에 나오는 위주로 설명을 할 예정입니다. 여기 이제 불필요한 심화 이론은 좀 줄일 건데요. 이제 저 같은 경우에 이제 파운데이션이나 심화반 같은 경우에는 수업에서의 목적이 어떤 게 나오더라도 잘 풀자. 어떤 이상하게 나온 문제라도 잘 풀자 해서, 어, 아까 뭐 키네카 얘기도 나왔었는데 그거보다 비슷하거나 조금 더 어려운 내용의 문제나 개념까지도 다 접근을 해드렸어요. 근데 실제 파이널 반 같은 경우에는 그런 거는 좀 지양하고 실제로 많이 나오는 기출이나 개념들 위주로 이제 수업을 얘기를 할 거고요. 중간중간에 이제 바로 기출 문제를 품으로써 이제 아이메 스타일의 문제에 적응하는 그런 시간을 같이 가져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수업 중간에 또 질문을 줌 채팅은 아마 녹화 때문에 좀 힘들 것 같고요. 제가 수업을 하면은 2시간 정도 수업을 한다 그러면은 1시간 50분 안에 개념 설명 다 하고 나머지 10분 정도는 따로 이제 녹화를 끄고 질문을 받습니다. 그래서 수업 중간중간에 모르는 거는 체크했다가 이제 남는 시간에 질문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단톡방 채팅이나 밴드 1대1로도 다 질문이 가능합니다. 또 공부하다가 조금 어려운 게 있으면 학습 상담도 충분히 가능하고요. 이제 세계 여러 나라에서 바이오나 캠 이제 실력이 다 상향 평준화된 상태로 오기 때문에 피직스나 매스가 상대적으로 쉽다고 해서 너무 자만하시면은 이제 고득점을 받을 수 없으니까 최대한 저를 따라오셔서 수업을 들으시면은 아마 합격하는데 그렇게 큰 어려움이 없을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말씀 잘 들었고요. 강사님들이 좀 준비를 많이 해오시다 보니까 예상보다 조금 길어졌습니다. 그래서 우선 지금 한 10분 정도 질의응답 받을 예정인데요. 모의고사반은 저희가 오전에 10시쯤에 저희가 그 카메라 오느라고 동시에 시험 환경 비슷하게 해서 온라인으로 시험을 치고요. 그리고 이제 시험이 한 11시 40분, 12시 마치면 점심 식사하고 이제 과목별로 1시간씩 그렇게 풀이 해설이 진행됩니다. 그리고 조금 여러분들이 지금 이제 준비하신 분들 좀 어려워서 많이 좀 고민 토로하신 분들 많으신데, 이제 여름 되면 특히 날도 덥고 좀 이렇게 슬럼프 오거든요. 근데 절대 힘들어하지 마십시오. 이게 힘든 거는 당연하지만, 슬럼프만 잘 견디면 충분히 이제 고득점 받으실 수 있거든요. 아, 요거 1분만 얘기할게요. 그러니까 작년에 저희가 시험 친 데이터거든요. 모의고사 아, 여름에. 네. 근데 이렇게 보시면 이게 실제 뭐 80점대 이상 진짜 최고 고득점 받은 학생들도 이 중간에 저희 50점, 40점 맞고 슬럼프 빠진 적도 있고요. 처음에 그렇게 높은 점수 아니었어요. 근데 이런 친구들이 이제 꾸준히 했기 때문에 최종적으로 뭐 80, 70 다 올라갔거든요, 많이. 그러니까 여러분들 힘든 시기 있더라도 절대 이렇게 뭐
힘든 건 당연하니까 그냥 그 시기를 너무 거기 집착하지 말고 이렇게 극복하실 수 있습니다. 네. 우리 지금 수강생 중에 한 명이 이제 문의를 주셨는데 톨크메드 기출 회독할 때 몇 년도까지 하는 것이 좋을까요? 지금 현재 문제풀이 반에는 제가 이제 앞에서부터 안 주고 뒤에서부터 줬잖아요. 2024년도 거부터. 그 이유는 톨크메드 기출이 사실 제가 가진 건 2006년도 거부터를 가지고 있는데 2006년부터 2015년까지는 난이도가 굉장히 낮아서 재미가 좀 없어요. 그래서 이제 그 이후부터 드렸는데 안 그래도 저도 생각할 때 조금 걸렸던 게 우리가 톨크메드 앞에 차를 그러니까 두 개가 걸리는데 첫 번째 이제 문제풀이반 학생들이 톨크메드 앞에 차를 못 풀어봤다. 그렇기 때문에 요거는 작년에는 어떻게 했냐면 작년에는 여름방학 특강 도중에 학생들한테 이제 마무리할 즈음에 학생들에게 톨크메드 시험지를 이제 제가 줬거든요. 이제 그렇게 할 이제 가능성이 가장 높고 이제 2006년 거부터 그다음에 이제 앞에 뭐 한 2015년까지 안 푼 게 있잖아요. 현재 재학생들 모의고사반. 그래서 요거는 이제 제가 밴드에 이제 제작 완료해놨기 때문에 밴드에 올려드릴 거고 문제 풀다가 막히거나 하는 거 있으면 우리 과목별 단톡방에 이제 선생님 요 문제가 이해가 안 됩니다 하면 선생님들께서 이제 당연히 자세히 설명을 해주실 거고 그다음에 두 번째로 걱정된 게 뭐냐면 심화반을 듣고 바로 여름방학을 특강을 들어오는 경우 나 아니면 새롭게 들어오는 친구들의 경우 실제 지금 문제풀이반에서 진행하고 있는 이 톨크메드 기출에 대한 학습이 안 된 상태에서 들어오면 요게 조금 이제 저는 이게 좀 중요하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요거를 학습하지 안 한 학생들은 어떻게 할 것인지 이제 선생님들이나 아니면은 우리 원장님이랑 한번 학습 계획을 세워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왜냐면 특히 이제 제가 알기로 지금 심화반 2차 같은 경우 공부량도 상당히 많기 때문에 여기에 톨크메드 기출까지 넣으면 감당이 안 될 수가 있어서 이제 어떤 식으로 이제 사람마다 다르겠죠. 심화반 끝나고 문제풀이 모의고사, 파이널 모의고사반만 들어오는 경우는 월화, 수, 목 뭐 이런 식으로 일주일에 4일 정도는 우리가 시간이 있으니까 요때 우리가 못 풀었던 톨크메드를 푼다던가 이런 식으로 개인적으로 상황에 따라서 스케줄을 잡을 수 있고 아니면은 이제 나는 심화 끝나고 이제 풀로 들어올 건데 정규반으로 들어올 건데 그러면 정규반 스케줄도 있는데 톨크메드 언제 푸냐 그거는 이제 두 달이니까 조금 각오를 하고 뭐 주에 2회 정도 이제 푼다던가 이런 식으로 계획을 세워가지고 이제 반드시 이제 학습하시고 넘어가셔야 되기 때문에 안 푼 친구들은 반드시 선생님이나 학원에 반드시 이제 상담을 해주시기를 바라고 회독은 톨크메드 전체 기출 회독은 저 같은 경우는 진짜 한 20번은 넘게 한 것 같고 이제 최소한 10번 정도는 하고 가야 초고득점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 원장님께서 그 정규반 및 모의고사반 과목별 수업별로 어떤 선생님이 담당해 주시는지 우리가 그 스케줄이 나왔거든요. 이제 그거는 원장님께서 이제 아마 학원에서 이제 보내주실 거고. 네, 저희가 지금 거의 마무리가 됐기 때문에 요거는 저희가 이제 신청하신 분들에게 개별적으로 안내 드리겠습니다. 네네, 최종 그 타임테이블이 나왔거든요. 그래서 이제 학원에서 보내주실 거고, 문의하시면. 그 다음에 한국어가 익숙치 않은 사람은 수업 듣기가 어려울까요? 우리가 자료는 전부 다 영어로 되어 있고, 이 설명은 이제 한국어로 하지만, 이제 용어 설명 같은 경우는 당연히 영어로 알아야 되기 때문에, 이제 뭐 영어랑 한국어 반반이다? 이렇게 생각하셔도 되고, 익숙치 않은 사람도 뭐, 지금 채팅 치신 거 보니까 요 정도 말하실 수 있으시면은 저는 문제가 없을 것 같은데 다른 선생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네요. SW님께서 사정상 심화반을 수강하지 못하셨는데 모의고사 반 전에 어떤 식으로 공부해 볼 수 있을까요? 이제 금방 이제 시간이 그렇게 많은 게 아니기 때문에 5월 말이고 이제 6, 7, 8, 뭐 9월에는 공부를 막 많이 하지는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6, 7, 8, 3개월 정도 남아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린 것 중에는 금방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그 문제풀이반에서 진행했던 톨크메드 이 시험지와 그다음에 우리가 만들었던 해설본, 그다음에 뭐 가능하시면 해설 강의까지 해서 공부를 하고 들어오시면 조금 나을 것 같고 개념이 너무 없으신 경우는 여름방학 때도 모의고사반 말고 정규반으로 들어오시는 게 낫고 그것도 역시 자기 상황에 맞게 이 컨설팅을 받고 선택하시는 게 어떨까요? 그 다음에 이것도
개인 채팅으로 온 거 같은데요. 심화반 수강생인데, 맞아요. 심화반이 따라가기가 그렇게 쉽지는 않을 거예요. 근데 이게 여름방학 특강이 조금 더 스파르타거든요. 그래서 공부하실 때 이제 약간 각오를 해야 돼요. 이제 이 정도는 공부를 하고 와야 공부 습관도 만들어지고 또 의대 가서도 따라갈 수가 있거든요. 의대가 이제 그렇게 만만하진 않아요. 뭐 헝가리처럼 유급률이 높다던가 아니면은 뭐 미국처럼 아예 학생들을 페일을 시켜버린다거나 그런 것은 없고 이제 저희 같은 경우는 유급제도는 아예 없어져서 좀 심리적인 부담감은 적지만 그래도 우리가 사람 생명을 구하는 직업을 하기 때문에 공부가 쉽지는 않습니다. 절대로.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질문 주신 것부터 제가 답을 드리자면 아이맥 기출은 그렇게 어렵지 않기 때문에 아마 이 아이맥 기출이랑 톨크 기출을 아직 풀지 않으셨다면 이제 요거는 모의고사반을 만약에 여름방학에 선택을 하시면 아까 똑같이 말씀드린 것처럼 모의고사반은 주 2회이기 때문에 나머지 요일이 남잖아요. 요때 뭐 아이맥 기출 소화는 그렇게 어렵지 않으실 것이고 톨크 메디치나 기출도 반드시 이제 풀어보고 가시는 걸 추천합니다. 역시 자신이 개념 정립이 어느 정도 돼 있는지를 파악하는 게 우선이고 지금 학생들 제가 들어와 있는 거 보니까 기존 수강생과 그다음에 신규로 처음 오시는 분들도 많이 보이는데 일단 좀 애매하다 싶으면 학원에 우리가 이제 뭐 작년부터 제대로 이제 아이들의 그 수준을 조금 비교하기 위해서 레벨 테스트가 존재를 하거든요. 그 처음에 딱 입반했을 때 그걸로 한번 시험을 보시고 이제 등록하기 전에 한번 시험을 보시고 본인의 수준이 어느 정도까지 와 있는지를 좀 객관적으로 보고 선택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우리가 온라인 수업이긴 하지만 이게 모두가 다 일관적으로 갈 수는 없고 사람마다 뭐 개념이 조금 부족한 학생은 심화반 강의를 뭐 온라인 강의로라도 조금 이제 녹화된 거라도 보거나 아니면은 나는 개념이 좀 돼 있다. 그러면 문제풀이한 강의만 따로 뭐 자료를 받거나 아니면은 뭐 이제 녹화된 강의를 수강하거나 뭐 그런 방법이 있을 것 같고요. 점수 평균이나 당연히 이제 여름방학 특강에는 학생들의 평균 점수랑 최고점 점수가 나갑니다. 그거는 항상 나갔어요. 우리가 여름 특강 때는 학생들의 평균 점수, 그 다음에 거기서 1등한 애들의 점수. 그래서 약간 애들이 이제 차이가 많이 나면 약간 충격받고 있는데, 그것도 약간 단련하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리고, 그래요? 그러면 공부를 이제 파운데이션 정도를 이제 수강을 하셨으면 기초 개념은 있는 거기 때문에 이제 사실 심화 개념에서 다룬 거를 우리가 문제풀이 훈련하면서 다시 이제 문제만 푸는 게 아니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문제를 통해서 여기서 어떤 개념을 다루고 있는지를 선생님들이 설명을 해주는데 아무래도 속도가 빨라질 수밖에 없겠죠. 심화반은 개념을 천천히 설명한다 그러면 문제풀이반에서 하는 심화 개념 설명은 시간 관계상 좀 빠를 수밖에 없어요. 시간 내에 그 모든 문제를 소화해야 되기 때문에. 그 다음에, 그쵸. 이제 저 학생 때도 그런 말들이 있었는데, 7월 되기 전에는 아이맥 기출까지도 말아라, 그런 이야기들이 있었는데, 그거는 아닌 것 같고, 미리 풀 수 있으면 지금부터라도 주 1회, 한 개씩이라도 풀면 좋고, 시간이 이제 부족하다 싶으면, 현재 수강하고 있는 과정을 하신 다음에 따라와도 괜찮습니다. 이제 계속 약간 좀 학생들이 너무 걱정할까봐 이런 말을 계속하면 안 될 것 같은데 이제 각오를 하고 시작을 하셔야 돼요. 이제 대충 하면 뭔가를 한 것 같긴 한데 결과가 안 나와. 그러니까 선생님들이 시키는 걸 따라 하셔야 되고 이제 어른들도 많고 학생들도 많은데 이제 체력적으로 좀 딸린 학생들이 여름에 많단 말이죠. 그러면 또 선생님들하고 상담을 통해 내가 불필요한 이런 것들은 좀 뺀다. 내가 필요한 건 좀 더 듣는다. 이런 식으로 계속 조율을 하시면서 가셔야 돼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또 하나 저한테 톡이 온 거 있어가지고 오는데 단권화를 심화반을 듣고 있는데 단권화를 못했다. 그러면 제 생각에는 단권화를 못했어도 우리가 수업 들을 때 선생님들의 강의 안에 자기가 필기한 거 있잖아요. 그 정도 있으면 단권화를 했다라고 생각하셔도 무관합니다. 단 이제 여름방학 특강 들을 때는 어떤 식으로 하면 좋냐면 하나부터 10까지 자기 노트를 만드는 건 시간이 너무 소요가 많이 되기 때문에 예를 들어
광합성, 포토신터시스에 대한 거를 문제풀이반에서 처음 보는 개념이 나왔다. 완전 새로워다. 이런 것까지 공부를 안 했는데 싶은 게 나왔다.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포토라이시스 첫 번째 과정에서 그 햇빛을 통한 물의 라이시스 쪼개는 과정이 레독스인 거를 나는 몰랐다. 이럴 수 있잖아요. 그러면은 그거를 이제 선생님들하고 포토신터시스 공부했던 파트에 적어 놓는 거죠. 그래서 최대한 9월 초부터 시험 직전까지는 내가 만들어 놓은 개념, 그러니까 파트별로 난 생물은 요거를 볼 거야, 화학은 요거를 볼 거야 한 거를 이제 그거를 복습을 하시면서 마지막에 이제 제가 항상 학생들한테 말하는 건 시험 직전에 2주 동안에는 이제 저희 이제 시뮬레이션으로 나가는 모의고사, 그 다음에 톨크매드 같은 것들을 정말 계속해서 반복해서 푸시면 생각보다 점수가 쉽게 잘 올라요. 정규반 수업은 나만 너무 얘기하는 것 같아서 그렇긴 한데 제가 그래도 3년 차니까 제일 잘할 것 같아서 얘기를 하는 건데 정규반 수업은 파운데이션 수업 내용의 핵심 요약 같은 느낌일지 그거랑은 좀 다르고 실전에 필요한 내용만 압축해서 보신다고 보시면 돼요. 이게 부모님이 들어보신 거구나. AP캠을 들었다면 심화로 바로 들어오셔도 되고요. 일반 생물만 듣고 이제 12학년 바이오를 들었다. 그러면 생물은 만약에 조금 학생이 투자할 수 있는 시간이 있으시면 우리가 완료한 수업 중에 이제 파운데이션 생물만 이제 빠르게라도 이제 뭐 1.2배라도 괜찮으니까 그거를 빠르게 그래도 1회독 하고 가시는 게 낫지 않을까 싶어요. 제 생각에는 생물은 조금 기초 개념이 너무 없다. 이제 AP 바이오를 들으면 완전 기초이고 그다음에 아이메 생물은 AP 바이오보다 훨씬 깊거든요. 이제 뭐 범위가 왔다 갔다 해요. 솔직히 뭐 MCAT에서 나오는 파트도 있고 그다음에 뭐 A레벨에서 나오는 파트도 있고 뭐 이게 섞였기 때문에 AP만 한다고 점수가 나오는 게 전혀 아닙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저희가 매주 피드백을 저희가 수업 중에 받아서 계속 저희가 개선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지난주에 이제 물리 기초반을 만든 것도 물리를 아예 이해를 좀 어렵다는 분들이 많으셔서 또 그렇게 만들었고, 리딩 로직도 저희가 이제 여름 특강 때만 하니까 그게 바로 어쨌든 기초를 쌓고 점수를 올리기에 좀 무리가 있어서 6월 중순에 저희가 또 그 한 달짜리 또 정규반을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반을 만들 때 저희가 이 수강생들의 니즈에 맞춰서 만든 것들이니까,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혹시 이런 과정들을 중간에 좀 이렇게 공백이 있어서 좀 고민되는 분들은 저희가 이미 진행된 강의들에 대해서 그런 뭐 녹화 영상이나 그런 걸로 또 저희가 뭐 과목별로 개별 구매나 이런 것도 가능하니까 뭐든지 편하게 저희에게 또 문의 주십시오. 질문 더 없으시면 네,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모두 바쁘신데 이렇게 참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